네, 그 다음은 우리가 올해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질병의 자연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비네 클락의 질병의 자연사는요, 아주 중요하고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얘는 단계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단계 이름은 비초불발회로 외우라고 했죠. 비초불발회. 비는 뭐랬죠? 비병원성기가 되어지고, 초기 병원성기하고 불현성 간염기, 불발. 발현성 질환기가 좀 더 일반적인 표현이 있죠. 불발. 발현성 질환기, 그 다음 회복기가 되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은 이거를 우리가 기술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병원성기, 하고 초기 병원성기는 질병이 발병기 이전이에요. 그리고 3단계부터, 불련성 간염기부터가 이제 발병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1단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1단계 비병원성기의 특징은요, 우리가 질병이 발생하는 거에 있어서는 숙주, 환경하고 병원체라고 하는 것이 정 거둔의 지렛대 모형에서도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병원성기도 이제 그렇게 또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숙주, 우리가 이제 병원체는 항상 숙주를 자극해요. 병원체 숙주를 자극하는 애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때는 비병원성기는 건강을 유지하는 단계이거든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환경이 숙주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고, 숙주는 저항력을 가지고 있죠. 숙주는 저항력을 가지고 있고, 환경은 숙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병원체 자극을 잘 극복해서 건강이 잘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 비병원성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공기 중이라든지 뭐 어떤 이런 활성 매개체라든지 그리고 뭐 비활성 매개체라 우리가 사는 그 모든 곳에는 병원체들이 있잖아요. 병원체들이 있지만 내가 대부분은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왜 그래요? 하여튼 내가 저항력이 있는 거고 환경도 나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질병에 걸리지 않고 병원체 자극을 잘 극복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단계라고 하는 초기 병원성기에서는요. 병원체가 자극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극을 시작을 하고 있고 이때는 숙주인 내가 뭔가 저항력이 요구되어지는 때예요. 저항력이 요구되어지는 때. 뭔가 면역을 강화를 시켜줘야 할 때가 특히 초기 병원성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병원체 자극이 커지니까. 이 병원체 자극이 시작이 된다는 건 특히 뭐겠어요? 주변에서 코로나가 유행을 하고 있다든지 주변에서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나는 뭔가 내가 저항력이 더 많이 요구가 되어지잖아요. 요구가 되어지니까 내가 뭐 독감이 유행하면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든지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쓴다든지 손의생을 좀 더 철저히 한다든지 그래가지고 나의 어떤 이제 면역을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저항력을 내가 더 가지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 시기가 초기 병원성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단계는 불현성 간염기거든요. 이름 자체에 의미가 있죠. 우리가 불현성 간염기는 내가 간염이 된 거예요. 간염이 됐지만 아직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시기거든요. 우리가 감염됐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시기가 잠복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숙주에 의해서 내가 숙주가 아니라 병원체의 자극에 의해서 내가 간염이 됐어요. 간염이 됐지만 아직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단계가 불현성 간염기가 되어지는 거고요. 특히 우리 호흡기 간염은 불현성 간염기가 호흡기 간염은 이게 좀 더 길잖아요. 그래서 내가 호흡기 간염에 걸렸지만 아직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호흡기 간염에 걸린 상태가 불현성 간염기가 되어지는 거고요. 또 이제 비간염성 질환이라고 하면 우리가 만성병 같은 거죠.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그럴 때는 자각 증상이 없는 초기 단계가 불현성 간염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혈압에 걸렸지만 증상이 없잖아요. 당뇨에 걸렸지만 증상이 없잖아요. 그런 단계가 불현성 간염기의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단계가 발현성 질환기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발현성 질환기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독감의 생각을 해보자. 독감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몸에서 해부학적인 기능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독감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폐렴이 걸렸다고 해봐요. 폐렴이 걸렸다고 하면 내 폐에 해부학적인 변화가 생겼잖아요. 폐포에 뭔가 염증이 생겼고, 폐포에 해부학적으로 염증이 생기고 새 기관지가 좁아지고 하는 해부학적인 변화가 생기고, 또 기능적인 변화가 있어서 호흡도 원활하게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그 호흡기계라고 하는 것은 호흡을 원활하게 하게 하는 거 호흡기계 기능이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폐렴이 걸려가지고 호흡도 원활하지 못해서 기능의 변화가 생긴 거죠. 그것이 발현성 진화기가 되는 거예요. 해부학적인 기능적인 변화가 생기고 증상이 발현하기 때문에 치료를 받는 거죠. 치료를 받아가지고 내가 질병이 진전하고 합병증, 후유증, 장애를 극소화시켜줘야 할 단계가 4단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폐렴이 걸려가지고 폐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합병증으로 중이염도 올 수 있고 폐혈증도 올 수 있고 농흉도 올 수 있잖아요. 그런 합병증 예방해야 하는 단계가 4단계의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발현성 질환기가 되어지는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단계가 회복기거든요. 회복기라고 하는 것은 질병에서 내가 회복되거나 사망하거나 그리고 내가 불구가 될 수도 있는 단계가 회복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자녀 기능을 가지고 최대한 재활해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회복기의 특징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당뇨를 생각을 해보세요. 당뇨에 있어서 회복기는 보통 이제 당뇨는 어떤 이제 우리가 당뇨로 인해서 합병증이 또 우리가 발생을 하잖아요.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은 우리가 4단계이지만 당뇨로 인해서 내가 합병증은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10년, 20년이 되어지면 합병증이 거의 다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유성 망막병증이라든지 단유성 신증 그런 합병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합병증의 어떤 불구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단유성 망막병증이 오면 시력이 안 보이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당뇨성 신병증이 생기면 신장에 만성 신부촌이 오잖아요. 근데 그런 불구를 최소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회복기예요. 그런 불구들을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행여나 내가 당뇨발로 인해서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절단을 하게 됐어. 절단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잔여기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최대한 기능을 잘해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회복기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이것이 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과 또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1, 2단계는요. 1차 예방이랑 관련이 있고요. 3, 4단계는 2차 예방이랑 관련이 있고 5단계는 3차 예방이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비초불발회로 했었잖아요. 비병원성기에서는 1단계인 비병원성기는 건강 증진하고 관련이 있고요. 2단계 초기 병원성기에 있어서는 건강보호랑 관련이 있어요. 그리고 3단계 불련성 간염기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이고 4단계 발현성 질환기는 장애를 국소화해야 하는 단계이고 5단계 회복기는 재활의 단계다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요. 우리가 비병원성기 뭐랬죠? 이때는 내가 숙취의 자극에 대해서 내가 저항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잘 극복을 하고 있는 단계예요. 건강한 단계거든요. 건강한 단계이기 때문에 내가 그 건강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유지하고 증진을 해줘야 되는 거죠. 건강을 계속 증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영양과 체력이라든지 영양을 계속 잘 먹고 체력적으로도 운동도 계속 열심히 하고 그리고 보건교육을 통해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은 건강 증진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단계는 뭐랬었죠? 2단계 초기 병원성기에서는요. 병원체의 어떤 자극이 있는 단계라고 했어요. 병원체 자극이 있을 때 우리가 건강보호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유해인자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건강보호거든요. 유해인자를 없애려고 하는 게 건강보호예요. 그래서 약간 소극적인 측면이고 건강 증진은 적극적인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건강 증진은 뭐야? 스스로가 통제력을 가지고 있고 건강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것이 건강 증진이라고 우리가 오타와에서도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건강 증진이고 건강 보호라고 하는 것도 유해인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것들이 유해인자예요. 그래서 내가 위생관리라든지 환경위생이 건강 보호에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위생관리랑 환경위생은 뭐예요?
주변에 있는 어떤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하는 거잖아. 더러운 것들이 어떤 우리가 이제 유해 인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 유해 인자가 되어지는 거를 깨끗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2단계 있다라는 것이 그게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고요. 그리고 뭐 여기 바람이라든지 알러지원, 내가 이제 천식 환자이라고 하면 알러지원이 될 수 있는 거에 노출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영양제도 여기 있죠. 영양제. 그리고 내가 눈이 안 좋으면 이제 우리가 비타민 A를 섭취를 한다든지, 그리고 예방접종도 여기 있어요. 예방접종도 내가 이제 우리 가정에 B형 간염을 부모님이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도 B형 간염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유해 인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산업재해 예방도, 산업재해도 내가 이제 소음이 많은 곳에 있어, 근무를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음도 인해서 소음선 난청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산업재해로서 내가 유기물질을 다루고 있는 공장에서 일을 해. 유기물질로 인해서 폭발의 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위험이 있잖아. 그럴 것들을, 유기물질을 내가 다루는 데 있어서 MDSA를 통해서 물질 안전 보건 자료의 그런 정보를 통해서 내가 이걸 다루는 방법을 통해서 잘 다루는 것도 우리가 건강보호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지우고 또 얘기를 할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3단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현성 간염기여가지고 간염이 됐지만 증상이 없는 단계잖아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는 검진이 중요한 거죠. 개인검진이나 집단검진. 우리가 학교에서도 집단검진을 하잖아요. 학교에 있는 대상자들은 건강하잖아. 보기는 건강하지만 집단검진을 하면 걔가 단백뇨가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혈당이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집단검진이나 개인검진을 통해서 조기 발견, 조기 치료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단백뇨가 나오면 얘가 신장에 뭔가 문제가 있는지 정밀 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또 조기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3단계의 불현성 간염기 때의 중요한 치료가 조기 발견, 조기 치료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단계는 발현성 질환기예요. 발현성 질환기는 증상이 나타난 단계라고 했어요. 증상이 나타난 이 발현성 질환기에 있어서는요, 장애를 국소화, 그리고 진전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치료를 받게 하는 거. 치료를 해가지고, 치료를 잘 해서 어떤 우리가 질병이 진전되어지는 게 보통 후유증은 합병증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합병증이 생기고 장애를 국소화. 이때 장애는 4단계도 장애라는 말이 있고요. 5단계도 장애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때는 4단계 때 뭔가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국소화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아까 이제 만약에 아까 당뇨 얘기를 할게요. 당뇨. 그리고 당뇨에 내가 치료를 계속 잘 받아, 인슐린을 계속 해가지고 혈당을 조절해가지고 아까 당뇨발이라든지, 그리고 당뇨에서 망막질환, 내 어떤 합병증을 생기지 않게 하고 장애를 국소화하게 하는 것이 4단계라고 하면, 우리가 5단계라고 하는 건 회복기라고 했었죠. 회복기여가지고 회복하거나 사망하는 단계이고, 이때는 어떤 불구가 생길 수 있고 장애가 생길 수 있는 단계라고 했었죠. 불구하고 장애가 있을 때 이거를 최소화를 시켜주면서도 또한 이제 남아있는 기능을 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5단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당뇨 환자여가지고 당뇨로 인해서 아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구, 합병증이 최소화시키고 또 사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남아있는 기능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안쪽 눈에 잘 흐릿하게 보여. 당뇨, 고혈당 때문에 당뇨비상 망막병증이 생겨 흐릿하게 보여. 흐릿하게 보이는 가운데서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